솔랑케 어때요? 싫어요. 형이에요. 네, 제가 해요? 네. 지난 시즌에도 형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즌 엄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에도 찾아왔습니다. 네. 스맨 파이터. 네. 그 망한 컨텐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새끼야. 그 망했단 말이야. 그렇게 망하진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파이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엔 추맨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터 추맨이에요. 이게 진짜 끝까지 파이터를 해야 되는데 와 그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그냥 형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이번 시즌에도 각 팀을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아스날인데 그래서 아스날의 라이트 팬 박중훈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라이트 팬 박중윤입니다. 어우 네. 유니폼 이쁜 거 입고 오셨네요. 유니폼도 이쁘네요 정말. 네, 요거는 또 이제 저희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와 함께 있었던 네, 거제 맞아요. 유토피아 팬션님이 이제 즐겁게 입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그분을 위해서. 네. 저도 아직 안 뜯었거든요. 맞아요. 선물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좀 뭐랄까 너무 옷이 이쁜 것 같아서. 예뻐요. 좀 나들이 갈 때나 좀 더울 때 입으려고. 형은 네. 어떤 거예요? 전 시어러. 아 뉴캐슬. 네. 아니 뉴캐슬 아니었어. 잉글랜드? 아니 뒤에 시어러만 봤어. 네. 아직 안 뜯었어요. 근데 또 주원 형 시어러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러 형이 사람 보고 아니야. 가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시즌을 돌아봤을 때 네. 어떻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결산한 자리니까. 정말 진심으로 잘했다. 이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끝이에요? 네. 자 그럼 선수 탐구로 바로 넘어가나요? 예. 지금 보면 맨시티 이어서 2위고 사실 이 2위라는 숫자 아스날에게는 어색한 숫자입니다. 네, 4와 가까운 숫자잖아요. 아스날은 사실. 네. 루트 4입니다. 루트 4. 그래서 2다. 네. 저 무시하는 건가요? 저 루트 모르는데요. 루트요? 네. 루트가 뭐죠? 루트. 네. 이거 몰라요? 그 수학 기호. 그거 알죠. 이거 번개 모양. 그렇지 번개 모양. 네, 살짝 번개 모양 네. 되는 거.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제곱근. 제곱근이요? 예. 근손실을 하다 제곱근은 잘 제곱근 손실. 제곱으로 근손실이 된다는 거죠. 예. 제곱근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위. 네. 이 숫자 자체도 어색해요. 그만큼 이제 아스날이 잘한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르테타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막 정말 중위권에서 허우적거리고 물론 FA컵 우승하긴 했지만 한 단계 올라왔을 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우승 경쟁까지 하는 아스날을 봤을 때 새삼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두 시즌 연달아거든요. 지난 시즌은 5점 차고 이번 시즌 2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좀 접혀졌잖아요. 승점 차가. 마진도 좀 줄었고. 네. 결국 이제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뭐니 해도 준우승을 했지만 가장 빛나는 전리품은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지지 않았다. 그치. 그게 저는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체스터 시티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아스날이 우승했었을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 빅4 요즘엔 빅6 이런 클럽들이랑 그 전적이 우세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빅6 전적 무패입니다. 무패 한 번도 안 지고. 요런 게 이제 좀 그래도 그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리그 기준인 거죠. 리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에티하드 가서 내렸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알이 조그라드는 축구다. 존나 소인배 축구 아니냐. 조그라드는. 조그라드는. 네. 근데 저는 조그라들어도 된다. 실리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번 시즌에 그걸 보고 왜냐면 지난 시즌에 그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테나가 좀 괜찮았을 때 네, 그때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마 3대1로인가 졌을 거예요. 초반에 되게 잘했어. 근데 약간 느낌이 됐다! 가자! 그러다가 뒷방 맞았거든요. 그 안토니 골 넣은 경기 아니었나? 그거였는지 뭐 정확하게 그래서 리산마랑 막 네.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난 그거보다는 비교도 좋으니까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 가면 내려앉아서 비기면 되잖아. 그걸 바랬는데 이번에 아르테타 그걸 했다. 딱 그렇게 됐죠. 홈에서 1대0 그때 마르티넬리 굴절샷 네. 그리고 원정 가가지고 0대0. 이거 이기대 원하는 그림이다. 뭐 이때까지는 이제 또 아스날 분위기 엄청 좋았으니까. 뭐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아스날이 시즌 막판에 언제나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뭔가 다 잡은 것을 시즌 막판에 놓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에게 패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후반 막판에 16승 1무 1패. 잘했죠. 이게 우승팀 성적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이게. 네, 저 잘했다고 봐요, 진짜. 그래서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네, 뭐 올해만 놓고 얘기하긴 어려우나 극복한 정도의 시즌이 아닌가. 이전에 언제나 무너졌던 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만회됐다. 지난 시즌 생각하면
그 뉴캐슬전 지금 막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발목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떨어졌었던 게 있었는데 살리바 부상당한 다음에.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이제 빌라페베아랑 그리고 이거 풀럼한테도 한번 2대1인가 풀럼한테 1무 1패, 빌라한테 네. 더블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들만 좀 제외를 하면은 16승 1무 1패는 형 얘기대로 이게 우승권 팀 페이스라고 봐야죠. 이 정도가. 그렇죠. 그럼 잘한 거다.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2점 차로 우승을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맞대결에서 1승 1무예요. 맞대결도 심지어 네. 전적이 좋아. 우위야. 저는 그냥 이거는 운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저는 왜냐하면 네. 38경기, 38경기를 치르면서 운이 따라줘야지만 승리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있죠. 좀 그런 거 운이 있죠. 따라줘서 이기는 네. 경기들이 있고 운이 없어서 지는 경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좀 그치. 있다. 저는 만약에 펩시티가 아니면 형 얘기에 되게 강한 동의를 했을 텐데 펩시티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승점 2점 이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갭. 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우승권 전력을 그래도 구축했다. 라고 해도 틀리진 않다. 리버풀 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819 리버풀 오는 것 같다. 음. 그때 리버풀이 시즌 1패하고 승점 97점 땄는데 준우승. 맨체스터 시티가 98점 따가지고 말도 안 되죠. 우승했었거든요. 아니 지난 시즌 클롭이 지난 시즌이 지지난 시즌이야. 뭐 어떤 마지막에 균도안이 2골 넣어가지고 3대2 역전한 다음에 지지난 시즌이에요. 손흥민 득점왕 그래. 시즌. 그것도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시즌이에요. 네 맞아요. 리버풀이 그때 마지막 경기가 울브스였고. 근데 마지막에 그 빌라를 상대로 역전을 하면서 맨시가 또 우승했잖아. 그러니까 이 팀은 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 나가라. 그건 남는데요. 라리가로 가라. 아니 남는데. 바르셀로나로 가라. 차비랑 수합해라. 차비랑 맨시티 네. 수합. 차비 맨시티. EPL의 균형의 수호, 라리가의 균형의 수호 모두 맞출 수 있다. 만약에 차비가 왔어요 맨시티에. 네. 근데도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 그럼 아르테타 나가라. 그땐 나가라. 아 그때 안 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포지션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마음에 안 들죠. 너무 마음에 안 들죠? 둘 둘 다 좀 별로였죠. 이제 램스데일은 저는 뭐 이제 이미 좀 기사화 됐잖아요. 시즌 끝나면 나간대요. 저는 뭐 이 선수는 뭐 이게 악감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실수하고 그랬을 때 욕하는 거야 뭐 다 하는 거니까 나름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고 저 캐릭터성을 좋아해요. 예전 아스날 골키퍼들 중간에 비리비리한 애들이 있었잖아. 폴란드 친구들도 좀 비리비리했고. 예, 근데 얘는 막 그 파이팅 있잖아. 있었지. 그치. 그런 건 좀 깡다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개인적인 이슈였는지 부상 이후에 폼이 좀 회복이 안 됐고 라야도 사실 기대 많이 받았는데 영입할 때. 초반에 한두 경기 형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야, 쟤는 뭐냐? 약간 느낌이 처음에 에드르송 봤을 때 느낌. 맞아. 볼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차나. 근데 점점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진짜 램스데일도 간간히 나오는데 네. 간간히 나오면서도 꼭 한 번씩 실수하고 그치. 큰 실수. 음. 라야도 잊을만 하면 실수하고 맞아요. 그래서 과연 라야가 본인이 발밑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몰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라야를 계속 쓸 거면 판단 똑바로 해라. 그치. 예, 버릴 건 버려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토트넘 경기에서 어설프게 가운데 그 팀에다가 잘려가지고 골 그치. 먹고 예. 그거는 사실 그 욕심이거든요. 욕심이죠. 솔직한 얘기로 네. 제 개인적인 심경은 네. 새로운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데리고 오나요? 근데 이제 매물이 그게 없는데. 문제예요. 네. 만약에 포지션 전체를 봤을 때 골키퍼 영입이 우선순위냐라고 묻는다면 후순위거든요.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이 라야가 아르테타 1픽이야. 그러면 저는 당장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뿐이지 네. 저는 그렇게 좀 맞듣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팬 입장에서 오늘 왔으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비카리오라는 골키퍼의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팬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트넘에 와서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라야 비카리오 누굴 선택합니까? 라야.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계속 라야 데리고 있어야 되네. 이건 아르테타의 축구적인 철학에 훨씬 더 부합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리는 거죠. 아니, 비카리오 그거예요. 왜냐면 그래? 비카리오가 빛나는 세이브라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저는 지금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축구에는 라야가 더 맞다고 봐요. 근데 라야 성향 중에 라야의 어떤 장르가 있어. 그러면 A부터 C까지 있을 거 아니야. 라야는 느낌이 약간 B 마이너스 느낌이야. 그럼 저는 A까지는 좀 와요. 예를 들면 에드르송, 뭐 아니면 뭐 테어슈테겐 이런 종류의 키퍼들을 찾기 어렵겠지만 그치. 나중에 다른 포지션들이 좀 보강이 되면 얘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골키퍼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수비 라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앙 수비수 라인은 뭐 말도 안 되죠. 걱정 있나? 네. 거의 둘 다 뭐 풀경기 뛰었다고 해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카우팅 초반에
살리바를 제가 했어요. 스카우팅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하자고 했었어요. 네.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형도 해보자 해서 했었어요. 살리바를 스카우팅했을 때 제가 이 선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를 갔을 때 분명히 성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스날에게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낼 줄 몰랐습니다. 거의 뭐 리그 탑이죠. 마갈량이스와 살리바는. 조합으로 봤을 때 네. 물론 더 조합을 하자면 라이스까지 묶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저는 약간 그거 있습니다. 마갈량이스의 플레이 성향 그리고 가끔 나오는 실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 때문에 이들이 조금 평가 절하되는 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라면 뭐죠? 뭐 부정적인 커리어가 있나요? 그냥 그런 거죠. 부정적인 커리어라기보다 우리가 봤을 때 탑 센터백을 얘기하면 5년 이상 그걸 지속했을 때 뭐 반다이크, 후뱅 디아스 이런 선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한 서너 시즌 쭉 보여준다. 그러면 그들의 반열까지는 몰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 만약 이런 모습을 쭉 이어가면서 아스날이 트로피까지 딴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탑으로 남죠. 저는 살리바는 그런 네.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갈량이스는 뭐가 부족하냐? 외모가 조금 그 익살스러운 것 때문에 그 장엄한 느낌이 없어요. 하긴 후벤 디아스나 반다이크 딱 생각하면 느낌이 되게 빡 전사 같은 멋있지. 느낌인데 딱 볼 때부터 마갈량이스는 약간 이런 좀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야. 차라리 외모적으로 조금 그러려면 키엘리지 형처럼 생겨야 돼. 코빡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처럼 생기면 모르겠는데. 말디니한테 멱살 한번 잡히고 비리치나 그런 느낌이 강렬하잖아. 근데 마갈량이스는 약간 뭐랄까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그렇지. 좀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재밌는 형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건 정말 아주 외모적인 느낌입니다만 그 강렬한 느낌을 저는 조금 더 탑재할 수 있으면 그건 되게 개인적인 영역이죠. 근데 더 이미지가 세지지 않는다. 마갈량이스가 강렬한 느낌을 가지려면 그 외모에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약간 마갈량이스도 이제 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웃었을 때 활짝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환하게 보이는 스타일. 네.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금 같은 거 이게 힙합 가수들이 하는 거. 옛날에 그 네. 홀리데이에서 네. 최민수 아저씨가 박은 거나 이런 거. 마스타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딱 이렇게 박으면 그치. 그건 조금 약간 세 보이죠. 혹시 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치. 왜냐면 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치. 금이나 다이아몬드 딱 박으면 이렇게 세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딱 이게 드리블 치고 홀란드 막 드리블 있는데 이렇게 되죠. 홀란드가 이러면서 그런 거 있죠. 네. 마갈량이 36 뛰었고 살리바가 38 다 와 뛰었고. 말도 안 돼. 둘 다 나이도 어려요. 그 진짜 젊어 진짜 경험을 잘 쌓았어. 맞아. 네. 그럼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이잖아요. 네. 아스날이. 그것만 둘이 해도- 사이는 좋나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좀 알아보세요. 팬이잖아요. 둘이 혹시 뭐 서로를 시기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네,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또 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는 아예 안 보는데 네. 또 경기장 안에서는 그렇지. 엄청 끈끈한 스타일들도 있고. 그렇지. 그럼 되지 않나? 그럼 되지. 일할 네, 때만 잘하면 그치. 되는 거지. 그럼요.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둘을 바칠 선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베나이트도 들어올 수 있고 토미 섹스도 들어올 수가 있고. 토미에스 들어올 수 있는데 키비오르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센터백은 없지 않나. 저는 지금 아르테타 축구의 수비 라인은 전체를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이드백 선수들이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팀버, 화이트, 토미아스 다 그래요. 아 그래 팀버가 오신 네. 사실 그 역할을 좀 했어야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팀버의 부상 이탈도 아르테타의 큰 계획 안에 좀 많이 부침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모두 다 건강하다? 그러면 저는 당장 염이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돌릴 수 있으니까. 키비오르가 사실 마갈량 백업인데 진첸코, 나가리, 그래도 나가리 앞풀백 쓰고 막 이랬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팀버, 화이트, 토미아스가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는 센터백에 이 서브를 돌려준다면 저는 영입에서는 비교적 후순위다.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진첸코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이제 수비라인을 얘기를 할 때. 풀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르테타가 풀백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안쪽으로 당기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생각하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고 미드필더처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진첸코가 꽤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그 추첸코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가요? 추첸코도 있었고 그리고 추첸코를 왜 했겠습니까? 아스날이 좀 잘 나가면서 진첸코가 하는 역할이 그치. 좀 많다라는 그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첸코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추첸코가 아니라 다른 게 그렇지. 이제 다른 선수가 근데 됐었겠지. 형 해보고 얘기했거든. 존나 힘들다. 와 존나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때 아킬레스건 부상도 달고 뛰었어요. 그래. 그것도 진첸코야. 이게 형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딱 올라온 거라 이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힘들더라고. 네. 아무튼 진첸코의 초반의 기세는 야 이거 수비 라인에서 아르테타 축구 왜 팬 밑에 있었으니까 그치. 그걸 계승해서
진첸코가 공 잘 차는 풀백으로서 저게 중앙 미드필드까지 소화하면서 아스날의 어떤 빌드업을 이끄는구나 라는 평가가 초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특히나 네. 지난 시즌에는 꽤 제법 있었어요. 지난 시즌이었구나. 네, 근데 지난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힘들어졌는데 어. 이게 그게 있어요. 맨시티에서 온 친구들 둘이 있습니다. 진첸코, 제주스. 첼시에서 온 친구 둘이 있어요. 조르지뉴, 카이. 근데 첼시에서 온 친구들은 아르테타가 만져서 완전 살아났습니다. 근데 맨시티에서 온 친구들은 이게 안 살아나요. 제주스는 결국에 저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영향력은 여전히 괜찮은 선수라고 보는데 골을 못 넣어요. 골을 못 넣는 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좀 빠지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있죠. 그리고 진첸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빠지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이 선수는 맨시티 때부터 이 지적을 받았던 게 수비수인데 수비를 못해. 왜냐면 미드필더 출신이잖아. 전 그래서 이 둘은 바꾸는 거를 과감하게 생각해봐야 돼. 이게 사실 보면 아스날이 지금 벤 화이트 정도 제외하면 이 풀백 포지션이 다 좀 아쉽지 않았나. 토미야스는 사실 토미야스 나쁘지 진짜 않죠. 잘했어요. 잘했죠. 다만 얘도 부상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팀버가 물론 팀버도 또 나가리였는데 저는 이런 종류의 선수들이 요즘 많다고 봅니다. 풀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 뭐 FC9 기준으로 본다면 풀터백, 그런 선수가 좀 더 그 단단한, 그 단단함이라면 내구성. 한 명 정도가 왼쪽에 더 들어오면 진첸코를 빼도 되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나. 티어니는 가야죠. 예, 가야 될 것 같고. 티어니는 안타깝게도 좋은 선수인데 지금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축구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티어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대표팀에도 들어가 보고. 대표팀. 네, 우리 대표팀도 사이드백이 부족하니까. 네. 어쨌든 풀백에 대한 포지션의 아쉬움은 있다. 네. 둘 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좀 그 전향적으로 받아줘야지 너무 개 소리를 하는데 이 뭐라고 받아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둘 다 쳐다보면. 아니 근데 그건 소리가 맞잖아요. 개 소리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웬만하면 적당히 다 소리를 해요. 맞지. 야 언제부터 우리가 소리 안 했다고. 네. 소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해요. 네. 그리고 좀 해주세요. 그 라이트 팬이 박준희 씨가 아스날 얘기했을 때 별다른 힘을 안 줘도 네, 아스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스날 팬들은 네. 잘 안 좋아해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 새끼가 아스날을 돈벌이 수다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렇지. 넌 이미 더러운 새끼다. 네. 아니, 그래도 또 에미레이츠 짓는데 또 한 축을 크게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순수했다. 돌 찾았잖아. 돌 찾고 그 번개맨으로 원터펀치 나갔을 때만 해도 약간 순혈이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에 쩌든 패션팬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기록갱신 이때가 네. 이제 훨씬 나았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훌륭했죠. 아주 훌륭하죠. 너무 맞죠? 훌륭했죠. 진짜 말도 안 미드필더 되죠. 라인은. 그 다만 역시 여기도 큰 아르테타의 이 플랜에서 가장 어긋난 게 있다면 저는 팀버의 부상, 파티의 부상이라고. 그 아르테타 플랜 얼마나 큰 건가요? 이제 아르테타의 큰 그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5년 하니까. 플랜 있잖아요. 아니 수비 라인을 얘기할 때도 이걸 크게 봐야 된다 그러고 미드필더 얘기할 때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야 근데 봐봐 허리에서 밑에가 네. 이 저 척추랑 엉치가 나간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수비수 새로 데려온 애가 나가리야. 그다음에 파티는 누가 봐도 빌드업의 중심인데 왜냐면 라이스가 되게 좋은 선수인데 파티랑 하는 롤이 달라요. 그렇죠. 파티 웨데고르 라이스가 있어야 완성이야. 근데 한 새끼가 거의 시즌 내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임시방편으로 누구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내려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한 조심도 거지. 있었고.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파티 이제 나가야 됩니까? 아 가야 돼요. 아 이제 이건 가야 되고. 파티가 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거 괜찮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 나가라며! PL 내로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파티 딴 팀 가죠 무조건 부메랑입니다. 왠 줄 알아요? 축구 잘해요. 네, 잘해. 네. 나오면 잘하는 게 눈에 보여. 와 씨. 그래서 더 빡쳐. 네. 그래서 뭐 사우디든 아니면 스페인으로 가시다가 되고. 네. 피해는 절대 안 되고. 아틀레티코였으니까. 네, 근데 그럼. 뭐 파티가 피엘로 간다. 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토트넘이나 막 첼시 막 이렇게 간다. 미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 X이 거기 간대요? 그게 아니고 아니 첼시에서 하베르츠가 온 것처럼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카이 같은 경우에는 첼시 팬들도 야 나가라. 근데 그 너 왜 지금 그러냐면 파티 너 지금 나가라고 하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 뉘앙스가 달라. 카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축구를 잘하는 걸 너무 뻔히 알아. 아, 마음에 안 근데 들어? 그럼요. 들어눕는 게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수인데 부상인 선수가 되게 얄궂은 선수입니다. 맞아. 뭐 예를 들어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아스날로 와요. 근데 가끔 있죠. 반통수가 갑자기 가가지고 부상을 그치, 이랬다가 그치. 부메랑 쳐맞는 경우들이 있어.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어. 사실 첼시에서 카이 평가했을 때 첼시 팬들이 카이가 축구를 잘한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어. 쟤는 어중뛰다라고 평가했어. 근데 파티는 아스날 팬들 다 알아. 축구를 존나 잘해. 근데 못 뛰는 게 문제잖아. 그럼 스페인으로 가라. 아, 괜히 딴 팀 옮겨가지고 맞아. 얘는 맞는 애야. 건강한 파티가 안 돼. 나오면 큰일 난다. 근데 걔한테 당하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근데 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시즌 내내 결정하다 갑자기 아스날 좀 복귀 이제 풀핏. 약간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상하게 아스날이랑 붙는 선수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스날이 복귀전인 경우가 왜 이렇게 많나요? 네. 알겠습니다. 파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다른 선수들 이제 외대고루 너무너무 훌륭했고 아우 뭐 너무 사카와 사랑스럽죠. 함께 좋은 호흡을 이제 허리에서 맞춰줬고 라이스는 내가 알고 있는 선수들 중에 딱 떴을 때 쟤 얼마였지?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거든요. 저는 사실 카이세도도 그 생각 들어요. 예. 첼시 카이세도 볼 좀 때. 더 비쌌잖아. 네. 예. 카이세도 보면서 쟤 비쌌는데 좀 더 눈에 띄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거든요. 네. 근데 라이스는 0이야. 맞아.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전 라이스는 돈 생각이 나요. 나? 싸게 샀다. 싸게 샀다. 싸게 샀다. 네, 가장 네. 비싼 선수가 싼 선수다. 이거는 싼 거다. 역시 플로렌티노 예, 페레스다. 진짜 이거는 싸다. 미친 선수다. 제가 옛날에 축구를 좀 더 그 퓨어하게 봤기 때문에 예전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근데 요즘에 만약에 현역 선수들을 예전에 데리고 나와도 이게 데리고 가도 좋아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드워커들을 좀 좋아해요. 제가 마크노블 이런 선수를 좋아했거든요. 네, 많이 뛰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뭐 거기에 표본이죠. 그리고 약간 그 느낌이야. 이 선수가 제가 약간 추구하는 거랑 비슷한 게 포지션의 특성상 매 경기 10 찍는 포지션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에 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7.5 밑으로 안 내려가는 느낌이야. 맞아. 언제나 좀 안 좋은가? 그래도 7.5.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이 있다는 그렇지. 얘기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포지션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 맞아요. 거기에 조르지뉴까지. 조르지뉴의 이 활약 이 정도 예상 못했죠. 못했고요. 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남아서 그 조르지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라크롬에서의 장악력이나 머리가 좋아. 그러면 이런 선수가 약간 그 조언해주고 추후에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아르테타가 생각이 있다면 저는 코칭 스텝 합류 이런 선수 좋다고 봅니다. 조르지뉴 같은 케이스가 이제 딱 진짜 감독 바뀌어가지고 이제 뭔가 팀적으로 변화 있을 때 그치. 진짜지. 그리고 가장 감동을 많이 탄 선수 같아. 네. 그리고 보면. 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조르지뉴 완전 레귤러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서브죠. 네. 원래 서브죠. 근데 이 포지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불만을 막 표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거기에 만족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즌 중에 지랄을 한 번 했죠. 북런던 더비에서. 예, 조르지뉴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이기는 거 이게 뭐였지? 그 저기 뒤에서 백패스인지 뭔지 하다가 한 번 했어요. 네네네. 근데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지현이 형이 사실 보낼 때 수고했다 이러고 보냈지만 좀 만족하고 한다. 아주. 뭐 허리는 뭐 파티가 나간다면 그 외에 자원 한 명 정도만 들어오면 그 완성되지 않을까. 완벽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김하랑이 원합니다. 기존의 멤버들이 공고하기 때문에 한 명만 더 그 투입하면 그냥 플러스야. 맞아요. 근데 기마랑이스? 기마랑이스. 그러면은 그 우아함과 단단함과 터프함까지 갖게 되는 그렇죠. 건데. 사실 기마랑이스. 저는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있다면 더티한 선수. 아스날이 온다면 터프한 선수. 네, 원래 스포츠의 덕목은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온다면 제가 열렬히 마킹을 받겠다. 기마랑이스로. 기마랑이스. 그럼요. 사실 링크가 없었어요. 네. 수비맨디 이런 선수 나길래 수비맨디 뭐 저쪽 좋지, 바스크고 수비맨디. 공 잘 차겠지. 네. 근데 기마랑이스 링크 나눈 순간 이거 됐는데? 네? 이제 아스날 중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뉴캐슬 봤을 때 기마랑이스 나는 저런 선수 난 정말 딱질색이 너무 저건 여러분 저거는 터프한 게 아니고 정말 더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아스날 딱 왔어. 그렇지 기마랑이스 좋아. 아니야. 저게 축구지. 저게 축구야 이지라면서. 주원 형이 이거는 조금 제가 과장을 한 건데 저 기마랑이스가 이제 왔죠. 플레이를 해요. 저는 그럴 때 보통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왜냐면 안 거기서 해. 나이스하면 이게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치. 그냥 조용히. 그냥 예전에 그때 이제 뭐 이러겠지. 저건 조금 주심이 카드를 주든지 해야죠. 이렇게. 뭐 이제 그럼 뭐 파비비라나 뭐 이제 나머지 자원들은 네. 좀 정리 수순을 밟는 게. 보니까 좀 나갈 느낌이더라고요. 엘네니는 뭐 어쨌든 이제 빨리. 개인적으로 그 엘네니가 나가는 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건 아스날에 충정을 다하는데 그렇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어. 항상 표정이 좋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벵거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제 벵거 체제에서 예. 있었던. 그래서 뭐 시원섭섭하다. 예, 근데 왜냐면 이런 네 번째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이 잠자코 있어야 되잖아. 아.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다. 네. 자 그러면은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뭐 기마랑이스, 기마랑이스 아니면 수비맨디, 그러니까 그 둘 빼고요. 프랭키 더영. 아이씨,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왜 원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되죠. 네. 네, 되죠. 호물세. 안 되죠. 호물세. 호물세 안 되나? 호물세. 호물세. 왜요?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경기 제가 지난번에 토트넘 맨시티 경기 때 아마 전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다는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조금 앞에 보니까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송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몰입을 해서 봤어요. 호물세 안 되겠더라고요. 공이 앞으로 안 가. 아르테타 축구에서 공을 앞으로 못 보낸다? 걔는 안 돼요. 그렇지. 네. 안 되지. 안 돼. 호드리가 잘 안 나와. 안 나와. 호드리는 진짜 열에 한번 나올까 말까. 호드리. 안 돼, 안 돼. 호물세 안 된다. 네. 어쨌든 미드필드 라인은 만약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습니까? 이번에 네. 9. 9. 1점 빠진 거는 그냥 파티야. 아 그래? 얘는 잘했다. 오케이, 예. 구. 그래. 외대고 좋아요. 라이스 너무 잘했다. 없었으니까. 예. 가장 아쉬운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공격 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쉽죠. 공격 라인에서의 파괴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 수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특히나 예를 들어 빌라전 가장 최근에 패한 게 에미리츠에서 0대2 패배예요. 0대2 패배. 근데 전반전 보신 분들은 같이 봤잖아요. 네. 기회를 무수히 만들었습니다. 맞아, 근데 맞아. 그때마다 놓치는 거야. 네네네. 저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번 시즌 그 텐기견 장코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장코치를 다르게 보게 만든 것이 카이라 그랬죠. 아 맞아요. 카이는 저는 이제 잘한다고 봐요. 음. 단 이 선수가 전문 공격수는 아니다 보니까 움직이면 좋은데 타고난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잖아. 근데 그때 결정력이 높은 공격수가 하나 있었다면 난 그 경기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카이 하베르츠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음.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그죠. 보기도 했었고 비싸기도 해. 또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점차 성장을 하고 이 선수가 워낙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 그치. 때문에 또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긴 해요. 근데 하베르츠에게 이걸 아쉽다고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봤을 때 아쉽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넣어줘야 되는 골이 들어가면 안 돼. 거. 네. 근데 우당탕탕 꾸역꾸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축구를 하다 보면 네. 완벽한 골이 그런 골들이 몇 골 나와줘야 돼 한 그렇지. 시즌에. 그래야 질 것 같은 경기 비기고 비기고. 것 같은 거 이기고 이런 게 이기는데. 있죠. 근데 그런 게 좀 없죠. 그런 거는 약간 DNA를 갖고 있는 그치. 선수들이 필요하긴 하거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거 좀 아쉽죠. 선수가. 예. 그러니까 제주스 하베르츠에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그치. 선수가. 그러니까 제주스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죠 여기가. 예전에 그 맨시티에 처음 왔을 때 잠깐 아구이를 그때 밀어냈을 맞아. 때 엄청 근데 좋았어. 부상당하기 개인적으로 전까지. 그때도 나는 제주스는 그런 종류의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치. 경기 영향력이 큰 선수지 음. 못 넣을 거 넣고 막 와 우격다짐으로 이런 느낌의 선수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자원은 무조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누구를 제일 먼저 데려와야 되냐. 그러니까 전 포지션에 걸쳐서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공격수는 두 번째입니다. 음흠. 첫 번째는 사카 백업. 사카 백업. 거기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범 공격진이네. 포워드인데 그래도 윙포가 이제 먼저다. 윙포다. 그 다음이 공격수다. 근데 그렇게 사카 봅니다. 백업은 사실 되게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카의 배터리.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리즈 시절에 하피냐 하피냐. 이런 선수가 물망에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피냐가 아르테타가 다뤘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스타일상이나 어쨌든 하피냐도 왼발을 쓰는 그치. 오른쪽 윙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움직임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럼 웨데고르랑 화이트의 조합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선수가 1빠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공격수로 공격. 가는 게 좀 순서가 아닌가. 왜냐면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공격수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 카이가 일단 있고 제주스는 있긴 있고 제주스는 은케티아. 8개 아니라면 은케티아. 그게 없죠. 어쨌든 있잖아요.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낫다. 아니, 그래도 은케티아가 딱 그 한창 금케티아 시절에 그건 언제죠? 보여줬었던 그 임팩트들이 좀 지난 시즌에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은케티야. 생각보다 많이 어리진 않아요. 그게 몇 년생이야? 97인지 98인지 그래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99인가? 하여튼 그래. 99. 99구나. 네. 24시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케티아한테 추천하는 팀은 저는 솔랑케가 딴 팀으로 이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본머스에게 그 자리를 채우러. 솔랑케 어때요? 안 돼요. 새끼야. 왜요? 다한데 솔랑케 몇 골 넣었는데 새끼야. 리스펙트해 임마. 싫어요. 내가 왜 리스펙트해요? 내가 왜? 솔랑케 너 개무시한다. 너 솔랑케 이미지 옛날에 리버풀 벽돌이 이미지 있어서 그래. 거기는 본머스에서 있거나 아니면 뭐 포지션은 다릅니다만 저는 수정궁에 에제나 올리세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에제 올리세 어떤가요? 좋죠. 아니 근데 에즈 올릿에 부상에서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괜찮죠. 그 그래도 정도면. 괜찮다. 네. 예전에 그 자하를 못 데려왔었던 그 제가 이제 자아를 좀 원한 적이 있었죠. 예. 어. 그 자하가 아스날이랑 어쨌든 좀 링크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온 게 이제 웰백이었죠. 웰백, 테니 웰백. 예. 아스날 레전드. 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들을 데려오는 걸 좀 선호합니다. 솔랑케는 검증이 안 된다. 안 된 거죠. 이 새끼. 안 되죠. 야 그냥 솔랑케는 싫으면 싫다 그래 개새끼. 아니 그렇게 그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 뛰고 이번에 골 그렇게 18골인가? 봐봐. 너는 한 시즌이야. 그 전에도 좀 넣었어. 아니야. 안 돼. 그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봐야지. 검증됐으면 다시 리버풀이 솔랑케 데려가시든가. 왔으면 좋겠어. 솔랑케 왜? 그건 너의 유흥을 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웃고 야 솔랑키 크크크 저 놓치는 거 봐.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네 유흥을 위해서 아스날이 공격수를 솔랑키 넣어야 돼? 솔랑케 19골 넣었는데. 그래. 아, 그래, 딴 데서 넣으라고. 손흥민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네. 런던 입성 금지. 뭘 더 훨씬 더 많이 2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야 이제 하다 손흥민을 갖고 오네. 야 솔랑키를 아스날에 팔라고 손흥민을 갖고 와? 보엔. 저는 보웬은 예전부터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보웬이 웨스트햄 이적하기 전에 허리였나 뭐 그랬잖아요. 그때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야 보엔이 반짝 아니야 솔직히? 보웬이 훨씬 엄청 꾸준하지. 솔랑키가 진짜 반짝이지 뭐. 보웬은 오랫동안 잘했어. 보엔은 엄청 꾸준하죠. 지금. 보웬 사카 자리에 만약 같이 있다? 그러면 보웬이 살아있지. 아니 보엔이 올 시즌에 16, 6 했고 그 뭐야 지난 시즌 한번 볼까요? 보웬 지난 잘해. 시즌 잘했어. 지난 시즌 텐텐하지 않았나? 아니 지난 그래 시즌 6골밖에 안 돼. 아니 보웬은 좋아. 아 지지난 시즌이 텐텐이었어. 그래 보웬은 인정이야. 그래 보웬은 괜찮아. 네. 제로드 보웬은 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랑케 링크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름 한 줄 있어요. 아, 이름이 왜냐면 있어요? 잉글랜드 공격수를 다 있어. 이삭은 어때? 이삭. 이삭을 옛날에 링크가 좀 짙게 났었죠. 소시에다드 있을 때. 근데 그때 이삭하고 지금 이삭은 달라요. 그렇지. 옛날 솔랑케하고 지금 솔랑케 달라요. 근데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뭐 좋아하는 팀 있어야 니들이 갖다 써 그럴 텐데 뭐 다 빠져 있으니 뭐 할 수가 아니 없네. 나 근데 솔랑케는 한 번쯤은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즌 2022-2023 시즌에 솔랑케가 6골 7도. 그리고 공격보다 챔피언십에서 10개 넘었네. 29득점 7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거의 폭격이지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솔랑케 얘기를 농담 삼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농담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어쨌든 이 앞쪽에서의 파괴력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지. 아스날 팬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베스트 11 중에 제일 필요한 포지션. 그러니까 12번째 선수는 사카의 백업이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왼쪽은 제가 봤을 때 트로사르가 말티를 밀어냈어요. 근데 둘이면 난 나쁘지 않다고 아, 봐요. 그렇지. 그 정도 클래스 두 명이 괜찮아. 경쟁하는 거는 네. 좋은 구도지. 뭐 이들이 월드 클래스급 공격수 둘은 아니에요. 근데 리그 내에서 탑 수준으로 둘이는 난 된다고 봐요. 요즘 말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사카는 오케이야. 근데 사카가 빠질 수가 없는 게 넣을 선수가 없어요. 그치, 누가 들어오냐.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사카의 배터리든 경쟁 구도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좋다. 그렇게 거기가 1번, 2번이 똑같아. 미드필더, 공격수. 그거면 나는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포지션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옵션이야. 3명이네 3명. 한 한 2천억 들 것 같은데 최소. 2천억 쓰면 좋지. 뭐 내 돈인가요? 많이 쓰면 네. 좋죠. 네, 많이 쓰면 좋지. 네. 네. 개인적으로 공격수 원하는 선수 있어요. 2천억 정도 누구? 은바페. 이게 저지랄 하니까 솔랑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솔랑케가 나은 것 같아. 그렇지 훨씬 아니, 낫지. 거기는 사실 가능성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아니 뭐 사람들이 근데 무슨 막 싸우고. 요케레스 이런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야. 요케레스? 네, 스포르팅에. 네. 근데 사실 뭐 내가 스포르팅 경기 많이 안 봤어요. 옛날이었으면 찾아봤죠. 요새 막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 네. 뭐 이제 LADBG에 그래. 잘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런 선수는 와봐야 아는 거 아니야. 하무스. 곤살로 하무스? BSG 하무스 있잖아. 그러니까 곤살로 네, 하무스.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파리 갔다 오면 몸값이 뻥튀기가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은바페도 파리 있는데. 은바페랑 같아요. 은바페는 지금 팀 전체 갈고 하나 데려와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고민이 많은 아스날이 되겠는데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승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까? 있죠? 이번 시즌보다 큰가요? 아니요. 왜요? 비슷해요. 왜? 그래요? 네, 저는 다음 시즌 목표이자 현실적인 순위 2위. 2위. 네, 챔스는 어때요? 도르트문트가 결승에 올라가는 이런 그 시대인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챔스는 이거보다 잘해야 됩니다. 저는 아르테타가 지금 아스날이라는 팀의 리그에서 어떤 수준을 이제 우승 컨텐더로 높여놨다고 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게 유럽 대항전에서 모습인데 왜냐면 유로파 때도 별로였어요.
근데 챔스에서도 이번에 뭐 16강은 갔지만 8강까지 가서 포르투전이나 조별리그에서 모습이 되게 강렬하진 않았어요. 여기를 수정할 수 있으면 전 다음 시즌에 예를 들어 또 무관이면 뭐 어떡하겠어. 근데 리그 2위하고 챔스에서 8강 이상 혹은 뭐 또 바이언을 만난다거나 비슷한 팀들을 만났을 때 호각은 좀 보여줘라.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어쨌든 지금 유로파도 경험하고 이번 시즌에 또 챔스를 어쨌든 8강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내년 시즌에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길 바라는 거죠. 이게 그거 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예전부터 우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팬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금 홍대병. 아스날이?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홍대병이야. 얘는 옛날 그냥 맨유야. 근데 거기서 아스날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로 치면 요즘도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도르트문트. 그리고 라리가로 치면 그때 당시 약간 발렌시아. 물론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큽니다만. 근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재밌게 축구하면 간지나잖아.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트로피는 딸 수 있습니다. 언제? 팝이 나가면. 다음 시즌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근데 리버풀 어쨌든 클럽이 나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상 2강 느낌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몰라. 2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슬롯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른슬롯. 그다음에 뭐 맨유, 첼시, 토트넘에 뭐 빌라고 막 다 있으니까 2강이라고 확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2위는 해야죠. 리버풀이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는데 곧장 바로 클럽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퇴보예요. 지금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단 한 번도 우하향을 한 적은 없다고 봐요. 우상향 내지는 유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위에서 밀려난다? 그럼 이건 내려가는 거니까. 라이벌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의 클럽이 빠졌는데도 또 3위로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뭐 뭔가 좀 봉합만 잘 되면 뭐 챔스에서나 리그에서나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위랑 챔스 4강이면 만족한다. 2위 챔스 4강. 네. 그리고 보너스로 국내 컵 대회 하나 따면 나이스. FA나 뭐 리그나 리그컵이나. 그럼 우승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크게 막 이건 우리가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없네요. 내년 시즌에 돌입해서 약간 그런 거죠. 무조건 우승을 원하는 그 팬덤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뭐 맨시티 이쪽이죠. 아스날 팬덤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리그 우승을 못 본 팬들이 부지기수예요. 성경이 못 봤어요. 못 봤죠.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 거기는 그 슈퍼램지 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스날 라이트 팬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괜찮으셨나요? 뭐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뭐 아스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응원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날 팬들에게 오염됐다는 말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온전히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아스날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 팬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쟤도 애쓰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그 결산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리그 결산, 팀 결산. 팀 팬 결산이에요. 팬 결산이에요. 팬 결산이요? 네. 아스날 팬 결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